서울 마장시장 골목 어귀 장맛비가 갑작스레 쏟아지던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그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사진작가로서 한국의 비건 식문화를 취재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우산을 챙기지 못한 탓에 온몸이 비에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머리는 축축했고 옷은 몸에 달라붙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카메라였기에 저는 장비가 든 가방을 품에 꼭 안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구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영어로 도움을 청했지만 바쁜 걸음들 속에서 제 말은 허공에 흩어졌죠. 그때 야채 상자를 어깨에 맨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젖은 거 보니까 그냥 못 지나치겠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감사를 전하려 했지만 그는 휙 돌아서 골목 어딘가로 사라졌고 저는 멀어지는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멍하니 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우산을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별거 아닌 친절로 여기고 지나쳤을 텐데 그날의 우산은 어쩐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장 골목은 처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이 낯선 풍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 순간부터 마장시장은 더 이상 낯선 장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시장을 찾았을 때 저는 번역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지난번에 우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려드리러 왔어요. 시장 한편 채소 박스를 정리하던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우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고 있어요. 비 많이 올 거예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놀랐고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먼저 전해졌으니까요. 카메라로 그의 일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야채를 정리하는 손,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성실함, 손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파리에서는 볼 수 없는 따뜻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그는 윤재민이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그는 작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싱싱한 방울토마토가 담겨 있었죠. 그 무심한 선물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비가 올 것만 같아 날씨 앱을 확인하고 마장시장을 찾았습니다. 비 오는 날의 윤재민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고 저는 그의 무뚝뚝한 배려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카메라를 향해 지어주는 어색한 미소는 묘하게 마음을 데웠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그는 오늘 손님 없어. 밥 먹을래요? 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놀람과 설렘을 안고 가게 뒤편으로 따라갔고 그는 능숙하게 채소를 손질하더니 금세 비빔밥을 내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 그의 요리가 단지 식재료가 아니라 꿈의 조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 꿈을 접고 시장의 가게를 물려받았다고요. 그래서였을까요? 그의 비빔밥은 누구보다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성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들었고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사진을 정리하며 저는 윤재민을 중심으로 한 시장 풍경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서울의 따뜻한 사람들, 정 많은 시장 문화. 이 도시가 낯설지만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를 담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방문객들이 윤재민의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몰려들자 윤재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관심 원한 적 없어요. 제가 따뜻함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죠. 당신은 잠깐 있다가 가겠지만 난 여기서 살아야 해요.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윤재민의 삶을 너무 쉽게 소비한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며칠을 고민 끝에 시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곳들을 돌아다녔지만 마장시장의 향기는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숙소 창가에 앉아 우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를 찍었지만 이해하려 하지는 않았구나. 그리고 마음을 정리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윤재민의 생일이라는 걸 그의 어머니에게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 안 찍을게요. 그냥 오늘 생일이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윤재민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장 골목에 앉아 조용히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진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화났던 거예요. 내가 감춰두려 했던 게 다 드러나서.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심은 때때로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몇 달 후 봄비가 내리는 서울. 저는 다시 마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우산을 들고 있었죠. 윤재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줄게요. 한국 비 많이 오니까요. 그는 조용히 우산을 받아들었고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울은 낯선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친절, 한 장의 사진, 한 그릇의 비빔밥이 이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윤재민과 다은, 그리고 마장시장의 사람들. 그들은 제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서울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새로운 이야기도 함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